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혜선입니다. KBS 원주방송국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을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원주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주에서 확진자 얼마나 나오고 있는지, 또 이 코로나 개발 치료제는 어디까지 좀 진행되고 있는지 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약의 종류나 보관법, 또 약의 복용 방법, 유효기간이라든가 약의 부작용, 또 영양제, 위장약, 혈압약, 변비약, 여러분 드시고 있는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번호 알려드립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주 수비열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좀 비상 상황인데요. 병원이나 약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이제 네. 2차 대유행으로 갈 수 있다라는 어떤 그 고비, 그 다음에 이번 주까지 해서 뭐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상당히 좀 조심하고 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원주 쪽에서도 지금 확진자분들이 많이 나오면서 이제 사실 병원을 이용한다거나 약국을 이용한다는 환자분들도 많이 줄었고요. 대신에 이제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분들은 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마스크는 어떤 마스크를 좀 착용해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일단 지금 그 공적 마스크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 봄 해가지고 6월, 7월까지 해서 공적 마스크를 약국에서 구매를 하셨었는데요. 그때는 이제 KF80, KF94 해가지고 이제 차단이 상당히 그러니까 많이 되는, 그러니까 그런 마스크를 이제 공적 마스크로서 이제 구입을 하셨었는데, 이제 여름이 되면서 그다음에 공적 마스크도 풀리면서 이제 AD 마스크라고 해서 비말 차단 마스크, 좀 가벼운 마스크. 그런 게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근데 그 구분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확진자분들이 좀 너무 많아지면서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도 사실 더 이제 3단계로 강화를 할 것이냐라는 이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사실 그 구분을 하셔서 써야 될 게, 그러니까 AD 마스크라고 해서 비말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야외에서 활동을 하시거나, 그다음에 실내에서 활동을 하시더라도, 그다음에 뭐 2m 거리를 두고, 그다음에 사람이 밀집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AD 마스크, 비말 마스크도 괜찮고, 대신에 이제 뭐 지하철이라든가 버스라든가 사람들이 밀집하게 되고 간격이 2m가 안 되는 정도의 그 사람들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가능하시면 KF 인증 마스크를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다. 네네네. 예. 근데 지금 증상 없이 전염되는 사례들이 있어요. 이 증상 없이도 확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뭐 바이러스 질환 같은 경우도 간염 바이러스도 사실 간염도 바이러스로 인한 질환인데, 사실 보면 항체가 없이 복균자로 있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면역력이 어느 정도 좋기 때문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면역적인 반응, 그 증상이 안 나타나고 그거랑 대치 상태죠. 그래서 증상은 없이 가지고만 있고 이제 항체는 근데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어느 순간에 발병을 할 수도 있는 위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가격리라든가 치료를 사실은 요할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지금 뭐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더라도
좀 사회적 거리 두시고 되도록이면 비말 마스크보다는 공적 마스크 KF80이나 KF94를 좀 이용해 주시는 것이 좀 안전하다 할 수가 있겠는데 마스크 공급은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 마스크 다시 좀 구입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아직까지는 공급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약국 상황에서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도 사실은 그 많은 구매를 하고 계신데 뭐 온라인에서도 구매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코로나19가 지금 8개월 정도 이렇게 힘들게 지금 지나오면서 이제 좀 수그러들 줄 알고 이제 있었는데 다시 이제 2차 대유행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시점이 왔는데 그럼 도대체 이 코로나19가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못 만나고 이런 상황을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 그걸 보면 사실 이제 신종플루라든가 이제 독감이 유행했을 때도 사실은 치료제가 나오면서 이제 사실은 종식이 된 경우거든요. 근데 벌써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개발 치료제는 지금 아직 어디까지 와 있는 겁니까? 그게 좀 궁금한데요. 일단은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개발을 하고 있었던 차에 이 신종플루가 유행을 하면서 그게 이제 개발이 되면서 이제 금방 그래도 어느 정도 크게 피해가 없이 이제 종식이 되고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 사실은 이번에 바이러스 치료제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변종이고 지금까지 개발되어 왔던 약들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신약이라는 거를 개발하는데 비용이나 시간적으로 봐도 10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뭐 개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개발 상황을 보면 처음엔 사실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바이러스 치료를 하는 요법대로 치료를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이제 뭐 현재 나온 거는 에볼라 바이러스의 렘데시비르라는 거를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거를 일단 뭐 경증 환자는 아니고 중증 환자 대상으로 해서 일부 승인을 해서 이제 사용 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여유가 많은 상황은 아닌가 그렇고요. 그리고 덱사메타손 스테로이드 또는 이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이런 약들을 사실은 치료제로서 효과가 있을 거다 그래서 사용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FDA에서는 WHO 등에서는 사용 권고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써봤더니 크게 치료 효과도 없고 부작용이 더 우려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초기에는 그 써보기로 했다가 지금은 사실은 사용 권고를 안 하고 있고 현재로서 나오고 있는 개발 중인 치료제는 혈장 치료제, 그다음에 백신, 그다음에 항체 치료제 이렇게 이제 개발을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럼 백신, 혈장 치료제, 항체 치료제 이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이건 이제 면역 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이제 항원과 항체가 있습니다. 이제 항원은 코로나 바이러스 적군이죠 우리 몸에. 그 다음에 항체는 아군입니다. 우리 몸을 지켜주는. 근데 이제 백신 같은 경우는 총이 없는 공격성이 없는 적군을 우리 몸에 넣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적군이 올 수 있으니 대비해라. 그래서 그 적군을 대비할 수 있는 아군을 항체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백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그 예방주사로 뭐 대상포진 예방주사 이것도 바이러스 그 예방주사를 맞고 또는 자궁경부암 예방주사 그것도 이제 바이러스거든요. 그걸 맞는 거는 이러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아군을 만들어주도록 하는 게 백신입니다.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는 뭐냐면 한 번에 항체라는 아군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던 환자들로부터 피를 뽑아서 거기에 있는 아군을 뽑아내야 되는데
아군만 뽑아내기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군도 있고 적군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뽑아내서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하는 게 혈장 치료제인데 요건 문제가 뭐냐면 아군만 있는 게 아니고 적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거를 적군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상 기간이 좀 길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안전성이라고 하는데 또 몸을 해칠 수도 있겠네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혈장 치료제가 요즘 뭐 승인이 돼서 뭐 미국에서 뭐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많이 나오고 뭐 백신도 뭐 개발이 거의 다 됐다라고 뭐 여러 나라에서 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는 그 입증된 바는 없습니다. 임상 실험을 또 해야 되는 하고 거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는데 백신 같은 경우도 사실 요즘 코로나 걸렸던 분이 또 재감염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백신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이냐,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100%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예방이 될 거다라는 것도 사실 의심이 되거든요. 근데 백신 개발하려면 이 코로나 확진자, 환자를 대상으로 계속 또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백신은 치료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상인들한테 먼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예방 주사를 맞을 때 걸리기 전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독감 주사를 맞을 때 살짝 감기를 앓는 것처럼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공격성이라든가 총이 없는 적군을 살짝 넣어주는 거죠. 이런 애들이 올 건데 이런 애들이 오면 우리 몸이 미리 좀 대비를 하라라고 이제 알려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진보된 치료제가 이제 항체 치료제죠. 항체 치료제는 아까 그 바이러스만을 공격할 수 있는 우리 군인, 그러니까 면역적인 치료 군대를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몸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감염이 됐을 때 그 바이러스만 공격해서 바이러스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제 확진 환자에게 쓸 수 있는 치료법이 혈장 치료제하고 항체 치료제라는 네, 맞습니다. 말씀이시죠? 근데 이제 혈장 치료제는 면역 반응을 우리 몸이 더 나타낼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내 몸과 다른 물질이 일단 몸에 들어오다 보니까 면역 원성이라고 해서 그것을 적으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부작용 측면에서 안전하다고가 사실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항체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이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고요. 이제 현재 항체 치료제 같은 경우는 외국의 2건,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질병본부하고 국내 제약사들이 제약사랑 해서 한 건이 지금 같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상 1상은 어제 발표에 따르면 임상 1상은 끝났고 임상 1상은 뭐냐면 정상인들한테 투여했을 때 안전하다. 그러니까 이제 정상인들한테 투여했을 때 안전하다면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부작용이 없으니 이제는 확진자들한테 투여해서 그것이 어떤 용량에서 얼마만큼 투여했을 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단계가 된 거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지금 3건 정도의 항체 치료제가 국내를 비롯해서 외국 2군데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12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가 이제 환자들한테 투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 원주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에 대해서 상담하고 있고요. 오늘 특히 코로나19 치료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약과 관련해서 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의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에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정보와 생활정보를 전문가가 직접 상담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일 11시 5분부터 40분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이 방송은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KBS 원주방송국에서 진행해드리는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를 듣고 계십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실생활에 필요한 생활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전화 주실 곳은 764-6335번, 764-6336번입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바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별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드시고 계신 약, 여러 가지 이상 증상이 있거나 또 약을 여러 가지 함께 드셔야 할 경우 부작용은 없는지, 또 위장약, 혈압약, 변비약 등 많이 드시죠? 영양제도 많이 드시고, 네. 약과 관련해서 궁금증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용할 상담 전화 764국에 6335번, 764국에 6336번, 또는 5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8950으로 상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항체 치료제는 이제 일상 성공을 했고요. 네, 국내는 네. 일상이고 해외에서는 지금 3상이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래서 빠르면 올해 말 아니면 그래도 이제 내년 상반기에는 치료제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문제는 네. 그러니까 감기에 약이 없다. 전화 받을까요? 네. 764국에 6335번 전화 주셨습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금방 의료원에 가서 건강진단을 받았는데 네.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빠꾸 당했는데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건? 콜레스테롤 병원에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높기 때문에 처방을 안 해주시던가요? 아니, 처방이 아니라 건강진단 합격을 맞아야 되는데 그거는 재검을 예. 받으셔야 될 거예요, 아마. 예, 재검을 받고 왔는데 네. 그 약이 먹을 약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중에 중성지방이 높은지, 아니면 LDL이 높은지, 아니면 HDL이 낮은지, 이런 것으로 이제 그러니까 전화 주신 분의 피에서 콜레스테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 그러니까 이제 종류별로 어떤 것이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것이 처방되는 중성지방 낮추는 오메가3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타틴 계열이라고 해서 HDL은 높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이고 나쁜 스테롤은 낮추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도 있고, 그 다음에 중성지방을 또 낮추는 페노피브레이트 제제라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콜레스테롤을 조절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았는데 예. 거기에 뭐가 높은 거 이렇게 나오나요? 그게? 네네네, 그게 참고 수치, 레퍼런스 수치도 나오고, 그다음에 본인의 혈액에서의 어떤 콜레스테롤 여러 가지 수치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아마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보시면 거기에 맞는 약을 처방해 주실 거예요. 그럼 얼마나 드시면 좀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기간적으로는 사실은 만성질환일 수 있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라는 딱히 질병이라고 볼 수도 없고, 일단은 사실은 심장병으로 인한 예방 목적으로도 콜레스테롤 치료제를 복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거기에 맞게끔 또 콜레스테롤 약이 처방이 되니까 한 번 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키로수가 10kg가 팍 올랐거든요.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콜레스테롤 치료제 같은 경우는 마르신 분들도 복용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대사율이 떨어지시는 분들. 그렇기 때문에 꼭 살이 쪘다고 해서 콜레스테롤이 높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일단은 처방을 받으시고, 대신에 이제 운동하거나 근육량을 늘리는 거는 중요합니다. 네. 네. 운동하시고 약을 좀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체 치료제. 네, 그러면 아까 이제 항체 치료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는 일단
독감에는 약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감기에는 약이 없다. 그게 뭐냐면 바이러스가 변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약, 이제 신종플루 같은 경우도 뭐 A형 독감, B형 독감, 내지는 뭐 독감 예방 주사도 뭐 홍콩 독감, 뭐 스페인 독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요즘 변종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걸렸다가 또 걸리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 항체 치료제가 뭐 2개, 3개가 칵테일로 요법으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혈장 치료제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몸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수가 있고, 그러니까 부작용이 네네, 많을 수 부작용이 있다라는 있을 수가 있고, 말씀이시죠? 대신에 네, 또 네. 확진 받았다가 이제 회복하신 분들의 피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혈장 치료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이제 수급에 대한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항체 치료제가 사실은 개발이 되는 게 가장 좋고, 네. 그 다음에 슈퍼 항체 치료제라고 해서 어떤 바이러스, 코로나와 유사한 바이러스는 변이가 된 바이러스도 치료가 될 수 있는 뭐 슈퍼 항체 치료제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것까지 나오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럼 일단은 항체 치료제가 나오면 백신 개발도 좀 수월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마 같이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백신이라는 것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를 네. 병원성을 떼놓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약간 넣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네. 그래서 요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에서 대비하게끔 하려고 준비시켜주는 게 백신인데, 근데 문제는 백신 같은 경우는 맞았어도 또 걸릴 수도. 예, 그 항체가 감기.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면 우리 몸에서 거기에 대한 항체를 생성해 줘야 되는데 네. 그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백신을 그럼 계속 맞아야 되느냐,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백신 개발이 사실은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계속 변종이 또 되다 네네네네. 보니까. 그러면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것이 항체 네, 맞습니다. 치료제겠나요? 항체 치료제. 네, 항체 치료제만 개발이 되면 일단 뭐 코로나 걸리더라도 치료가 되니까 네네네. 예방까지는 아니더라도 네네네. 예, 좀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닐까 싶은데 상당히 좀 그럼 빨리 진척이 된 상황이네요. 신약 네, 개발이 한 맞습니다. 10년 걸린다고 하셨는데. 예, 일단은 여러 제약회사, 네. 바이오 기업에서 지금 인류가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예, 그 기간을 단축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치료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방역,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 두고 그 방역에서 말씀해주는 예방수칙,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를 위한 외출이나 나들이를 삼가하는 이런 노력들이 좀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신은 그럼 언제,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와 있나요? 백신은 아마 항체 치료제보다는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신의 효과가 우리 몸에서 항체를 유지시켜 줄 수 있는 효과가 기간이 좀 짧은 상황인 거죠. 오래 가지 않는. 네네. 그러면 뭐 2번 맞아도 괜찮은 건가요? 근데 일단은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네. 백신은 정상인들한테 예방 목적으로 투여하는 그렇죠. 거기 때문에 지금 확진자분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치료제가 사실은 더 급한 상황인 거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에 물어보세요. 오늘은 원주 수비열 오늘의 약국 조수민 약사 모시고 양약 상담했고요. 내일 이 시간에는 원주 렌즈맨 관설점의 최준 대표 모시고 안경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